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귀주대첩의 명장 강감찬. 제1회 키 작고 못생긴 아이. 밤 공기가 아주 맑구나. 그러게나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도 유난히 많은 것 같고. 저기 좀 보십시오. 저기 저 유난히 빛나는 별 말입니다. 오호, 그러고 보니 저건 세상의 기륭을 점치는 9개의 별 중 4번째 별인 문곡성이 아닌가. 학문과 예술을 주재하는 별이라 들었습니다만. 문곡성이 저렇게 빛을 내다니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쪽이다. 저 앞으로 별이 떨어지고 있어. 예사로운 일이 아닌 듯하니 어서 가보세나. 네, 이리야. 저쪽입니다. 이 울음소리는 아기가 태어난 모양이로구나. 놀랍습니다. 별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기가 태어나다니, 이는 필시 하늘에 계신 것 같습니다. 가만, 여기는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큰 공을 세운 사만벽상공신 강궁진의 집이 아니던가. 오, 경사로다. 그에게 후사가 없어 근심이 크다 들었거늘. 어서 주인을 정하게. 장차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귀한 인물이 태어난 것이니 축하의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948년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무렵, 별이 떨어진 곳에서 문곡성의 기운을 듬뿍 받은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낙성되며 그 아이가 바로 귀주대첩의 명승부를 만들어낸 강감찬이다. 2살 때 어머니를 잃은 강감찬은 아버지 강궁진의 손에서 살뜰한 보살핌을 받으며 구김살 없이 자라났다. 그러나 강감찬은 또래보다 몸집도 작고 살결도 거무튀튀한 데다가 얼굴마저 어찌나 못생겼던지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입에서는 한숨이 저절로 터져나올 지경이었다. 아, 이쁘다. 너는 북실이, 너는 촐랑이, 너는 간지러워. 큰 사람이 들으면 키도 크고 생김도 번듯해 하거늘. 내 새끼지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도 못생겼더란 말인가. 인물이 빠지면 등치라도 크든가, 하다못해 얼굴빛이라도 좀 훤하든가. 삼도라제 어디가? 예, 도련님. 부엌어멈이 몇 가지 꺼내오라는 게 있어서 광해 갑니다요. 그럼 나도 가. 에이, 광해 가면 쥐도 있는데쇼. 병약한 어미 뱃속에서 나와 그런가. 쥐방울 만한 게 마마를 알아 얼굴까지 얽었으니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나라의 큰 인물이 되기는커녕 제 앞가림도 못하겠구나. 그러니 장차 저 노릇을 어찌할꼬. 자, 광문 옆에 보리 7섬, 뒤주에 쌀이 2섬, 제일 큰 항아리에 콩이 넉섬하고 7대. 와, 그럼 팥은요? 빨간 팥은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2번째 항아리에 7말. 오. 까만 팥은 오른쪽 3번째 항아리에 단말 8대. 아니다. 지금 삼도라제가 한 대 내왔으니 단말 다 떼지. 무슨 소리냐? 예.
이제 광에 들어가서 도련님이 이것저것 묻기에 대답을 해드렸더니 저렇게. 그럼 지금 감찬이가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이더란 말이냐? 예. 기억력이 어찌나 좋으신지. 그래? 감찬아, 광에 또 무엇이 있더냐? 마늘 11접 반, 들깨 단말, 들기름이 2병, 빻지 않은 마른 고추가 2부대. 오, 문곡성의 기운을 타고났다더니 실로 놀라운 기억력이로구나. 그래, 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야겠다. 감찬아, 너 오늘부터 이 아비에게 글을 배우겠느냐? 네, 아버지. 글을 배우겠습니다. 겨우 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강감찬은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다 외워버릴 만큼 머리가 좋았다. 어린아들이 그를 깨우치자 강궁진은 강감찬에게 병서를 읽히고 무예도 가르쳤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아버지 강궁진으로서는 아들 강감찬 또한 고려를 위해 큰 일을 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즈음 고려는 호시탐탐 고려를 넘보고 있는 거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였다. 폐하, 신최광윤 무능히 여쭙겠사옵니다. 소신, 비록 거란의 신하가 되어 사신의 자격으로 폐하를 뵙게 되었사옵니다만 신최광윤 한날 한시도 고려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주진의 유학을 갔다가 거란의 포로가 되었다 들었도다.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을 터에 그 험한 오랑캐의 나라에서 이렇듯 실력을 인정받아 사신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그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로다. 황공무지로소이다. 헌데 내게 긴히 할 말이 있다 들었거늘. 예, 폐하. 거란이 고려를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서둘러 그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하옵니다. 거란은 10여 년 전 태종왕건께서 거란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훈요 10제를 지어 거란의 풍속과 언어를 본받지 말라고 한 일에 앙심을 품고 있사옵니다. 태조께서는 거란에 의해 발해가 멸망한 일을 두고두고 마음 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거란과 적대관계를 유지하셨다 들었다. 그 일도 있었지만 942년 10월에 거란에서 사신 30명과 낙타 50필을 보내 화친을 제의한 일이 있지 않았사옵니까? 그때 태조께서 거란처럼 무도한 나라와는 친선을 맺을 수 없다 하시며 사신을 모두 섬으로 귀양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아래서 굶겨 죽였사온데 그것이 거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던 모양이옵니다. 도둑이 매를 든다더니 오랑캐는 오랑캐로다. 일찍이 발해와 동맹을 맺고 있다가 갑자기 의심을 품어 발해를 멸망시킨 도적의 무리가 감히 이 나라 고려를 넘보다니 어림없는 소리. 폐하, 거란은 수십만 군사를 거느린 강한 나라이옵니다. 속히 군사를 기르고 국방을 튼튼히 하시옵소서. 최강윤으로부터 거란의 고려 침공 계획을 보고받은 정종은 30만 명의 광군을 조직, 한창 군사력과 왕권을 강화해 나갈 무렵이었다. 강공진은 그런 시기였던 만큼 아들이 훌륭한 장수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 강감찬에게 문물을 고루 익히게 했고, 강감찬 역시 학문을 익히고 무예를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해 14살에 이미 천문, 지리, 병법까지 통달했다. 강공진은 그런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으나 한편으론 못생기고 볼품없는 아들이 부끄럽기도 했다. 아주 열심히구나. 그래야지. 아버지, 어디 나가십니까? 그래. 친구 집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다녀오려고 한다. 혼인잔치요? 아버지, 저도 가고 싶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혼인잔치에 애들이 뭐하러 간단 말이냐. 그냥 집에 있거라. 혼인잔치란 게 어떤 건지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참, 이걸 어쩐다.
이 잔치집 분위기를 망칠 수도 없고 이 어지간해야 데리고 다니지. 에이, 모르겠다. 내가 가고 없으면 쟤까지 녀석이 어쩌려고. 아버지, 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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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데리고 온다는 게 깜빡하고 그만. 저는 못생긴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버지는 못생긴 제가 창피하신가 봐요. 아니다, 창피하긴. 얼른 가자. 앞장서려무나. 아버지도 참, 얼굴이 너무 잘나면 그에 걸맞게 외모를 갖고야 하니 어찌 큰일을 하겠어요. 저처럼 못생기면 외모에 관심이 없게 되니 그 시간에 실력을 갈고 닦아 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 맞는 말이로구나. 어서 가자. 벌써 조례청이 차려졌을 터인데. 신랑 출, 신부 출. 조금만요. 우와, 새색시 진짜 예쁘다. 연지 곤지 찍고. 우와. 교배리, 신부는 신랑에게 2번 절하시오. 야, 신랑 입 찢어지네. 아이고. 신랑 입이 왜 찢어진다는 거지? 신랑이 신랑은 신부에게 1번 절하시오. 네 이놈! 어디서 감히 사람 행세를 하려는 게냐! 감천아, 네 어찌 이런 일? 사람을 죽이다니. 그것도 잔치집에서 새 신랑을 죽이다니. 아버지, 사람이 아닙니다. 보세요, 사람으로 둔갑한 귀신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사람을 보고 귀신이라니. 아이고, 너무 귀신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이렇듯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거나. 그래, 네 어찌 이자가 사람의 탈을 쓴 귀신인 줄 알아보았더란 말이냐? 장하구나. 내 아들 훌륭하다. 정말 잘했다. 사물을 꿰뚫어보는 강감찬의 놀라운 신통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작고 못생긴 소년 강감찬이 이 무사람들 사이에 거목가도 같은 존재로 우뚝 서는 순간이기도 했다. 제작 오디언. 귀주 대첩의 명장 강감찬 제2회 거란 고려를 넘보다. 비범한 재주와는 달리 강감찬은 부모와의 인연이 그리 길지 못했다. 2살 때 어머니를 잃은 강감찬에게 아버지는 곧 아버지이자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탓에 병이 깊어 목숨이 경각에 이른 아버지 강공진은 호를 단신으로 남겨질 아들 걱정에 쉽사리 눈을 감지 못했다. 미안하구나. 이 험한 세상에
감천이 너를 혼자 남겨두고 가야 하다니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힘을 내세요, 아버지. 그래야지. 그런데 말이다, 감천아, 만약에 내가 죽으면 재상을 지냈던 김장길 어른을 찾아가거라. 소자가 태어날 때 떨어지는 문곡성을 보고 찾아오셨다던 그분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분께 너를 양자로 삼아달라 편지를 써두었으니 잘 돌봐주실게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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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의 고아가 된 강감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김장기를 찾아가 그의 양아들이 된다. 김장기는 강감찬을 친아들 이상으로 극진히 아껴주었고 그의 보살핌 속에 강감찬의 학문과 무예는 하루가 다르게 날로 발전해갔다. 그러나 강감찬은 안정되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탄탄대로를 마다한 채 자신을 더 강하게 담금질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길을 찾아 나선다. 강감찬의 나이 17살, 김장길의 그늘을 떠나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소자 그동안 학문에 힘써 많은 지식을 얻긴 했으나 세상 물정에는 까막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세상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 세상사를 배우고 싶다. 그렇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어찌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 장부로 태어나 세상의 인심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도 큰 학문 중에 하나일 터. 참으로 좋은 생각을 하였구나.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너를 믿는다. 허나 쉬운 일은 아닐 터. 그래, 어디로 갈 작정이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마다하겠으며 스승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겠습니까? 그래, 장하다. 부디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이 압이 비록 너와는 핏줄의 연이 닿지 않았다 하나 감찬이 네가 이 나라 고려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 굳게 믿고 기다릴 것이다. 예, 아버님. 몸 조심하고 잘 다녀오거라. 예, 아버님도 무사 못할 강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강감찬은 10년 동안 나라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불경, 천문, 지리, 풍수학 등 다양한 분야를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배우고 익혔다. 특별한 행적이 남겨지지는 않았지만 소년 원님이 된 강감찬이 무리한 관속들을 혼내주었다는 유명한 구전설화가 전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내가 이 고을 원으로 부임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고을 안팎을 돌며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본 저 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어린 것이 사더랍시고. 얼굴 좀 봐. 저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다니네 그래. 이방, 해마다 홍수 피해로 몸살을 앓는 다락구미 불악에 대해 물었소. 예. 예. 소인이 귀가 어두워서요. 하여튼 뭐라고 하셨는지.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대체 내 말을 듣는 게요, 마는 게요? 저 아래옥기 황송하오나 소인 여기 좀 안개사옵니다. 이 사또나리보다 20년하고도 7년을 더 산 몸이라 그런지 하초에 양기가 빠져서 예. 밥그릇은 형방보다 내가 더 많지. 어찌 요즘 그 기방 출입이 잦으시다. 이자들이 내가 어리다 하여 함부로 무시하려는 수작인가 보군. 그렇다면 어디? 내가 잠시 생각을 잘못한 듯하오.
그대들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학식도 높다는 걸 내 깜빡했소이다. 허나 명색이 그래도 이 거울의 원이니 그대들과 힘겨루는 흉내라도 한번 내봐야 하지 않겠소. 내기를 하자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그대들이 내가 시킨 일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대들의 뜻에 따르겠소. 대신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하오. 그래 어쩌겠소? 하겠소? 예, 사또나리의 뜻이 그러하시다면야. 대신에 나중에 군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러다뿐이요. 그런 걱정은 말고. 자, 저쪽을 보시오. 수수 때 아니요? 수수때 말씀이시옵니까? 아, 그대들은 저기 서 있는 수수대를 모두 다 소매 안에 집어넣은 다음 내 앞에 모이도록 하시오. 한 개도 남겨서는 아니 돼요. 수수때 어린애 잠깐 아니요? 좀 잘라봐요. 이거 좀 잘라봐. 좀 나도. 잡아봐. 사또 수수대 양이 많은 데다가 길고 거칠거칠한 터라 이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오. 거참 이상하구려. 그대들처럼 세상 경험도 많고 학식도 뛰어난 분들이 그래 겨우 1년 자란 수수대조차 소매 안에 넣지 못하면서 감히 어떻게 20년을 자란 나를 소매 안에 넣고 흔들겠단 말인지. 어디 시원한 설명이나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그럼 약속대로 해볼까요? 가장 연장자이신 이방께서는 우선 그동안 관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출납장부부터 가져와 보시오. 강감찬이 제술과의 장원급제를 하면서 정식으로 벼슬길에 나선 것은 그의 나이 36, 성종 2년인 983년의 일이었다. 태조 왕건 때부터 왕권에 맞서 그의 힘을 과시하고 있던 호족들의 힘을 분산시키고 과감한 정치 계획을 추진했던 성종에 의해 고려가 차츰 안정을 찾기 시작할 무렵 강감찬은 호랑이가 들끓어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양주 땅의 목사로 파견됐다. 자, 이렇게 신임 목사께서 육방관속의 감찰을 마치셨으니 이제 자리를 옮겨 다 함께 주연을 즐기면서 축하의 자리. 아니요. 아닙니다. 화급을 다투는 일을 놔두고 주연을 즐기다니요. 아니죠.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 하심은 호랑이를 잡으러 가십시다. 호랑이가 가축을 해치고 사람을 상하게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오늘부터라도 당장 호랑이 사냥에 나서야 하지 않겠소? 하오나, 이 호랑이는 영물입니다. 함부로 잡아 죽이다가 화라도 당하면 그 또한 큰일이 아닙니까? 아니, 사람을 해치는 영물도 있답니까? 화를 당해도 내가 당할 테니 걱정 말고 호랑이를 없애도록 하시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뭐 하느냐? 20명씩 무리를 짓고 각자 무기를 준비하도록 하라. 예! 장정들을 시켜 마을 주위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내고 호랑이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함정을 파 덫을 놓게 하시오. 호랑이를 잡은 사람에게는 상을 내릴 것이니 잡는 족족 가죽을 벗겨오라 이르시오. 알겠습니다. 자, 우린 삼각산으로 갑시다. 100군데에 가면 늙은 중이 있을 것인지 내 그를 만날 것이오. 삼각산이라 하셨습니까? 아니 되십니다. 삼각산이야말로 호랑이 떼가 우글거리는 험한 곳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자는 게 아니오.
하리자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즉시 공공즉시 색수상. 이놈! 왜 이러십니까? 수행 중인 스님이십니다. 칼을 거두십시오. 이놈, 네가 수백 년 묵은 호랑이였다. 네 어찌 중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네놈의 무리와 함께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이냐? 어찌 내 정체를 알고? 당장 네놈의 무리를 이끌고 여길 떠나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하리라. 또한 앞으로는 새끼도 평생 한 번만 낳을 것이며 내가 정해준 산에서만 살되 절대로 다른 산으로 옮겨가는 일은 없도록 해라. 알겠느냐? 호랑이 떼를 몰아낸 강감찬은 나무를 베어낸 땅에 농사를 짓게 하여 백성들의 곳간에는 곡식이 넘쳐났다. 그리하여 강감찬의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앞다퉈 몰려드는 사람들로 양주 땅의 인구가 갑절로 늘어날 정도였다. 강감찬의 벼슬도 정사품 예부시랑으로 올랐다. 하지만 검소하다 못해 허름하기까지 한 그의 차림새는 늘 변함이 없었다. 고려는 우리 거란의 옛 땅을 내놓고 무조건 항복하라. 우리에게는 80만 대군이 있다. 고려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당장 나와 항복하라. 993년 10월 소선영을 앞세운 거란이 1차 침입을 해오자 고려 조정에서는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내주고 항복을 하자는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서희의 반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서희는 20여 년 전 송나라로 건너가 오랫동안 단절됐던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화친을 이끌어냈던 탁월한 외교가이자 용맹한 장수였다. 이번에도 서희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소선영과 마주앉아談판을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거란군의 즉각 철군과 고려의 강동 6주 영유권 인정이라는 강화 교섭을 체결, 거란의 1차 침입을 불과 1개월 만에 매듭지었다. 장군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요. 거란이 이대로 물러설 리는 없겠지요. 왜 아니겠어. 이번에야 우리나라와 송나라의 외교를 단절시키고 거란과 교류하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했으니 순순히 물러났지만 틀림없이 2차, 3차 침입이 계속될 것이오. 거란의 힘이 저렇듯 강대하니 걱정입니다. 대비를 해야지요. 강한 군사를 길러야 합니다. 이럴 말씀입니까? 저 또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들의 우려대로 거란은 호시탐탐 고려를 넘보고 있었다. 고려가 강동 6주를 얻음으로써 북진 정책의 실리를 거둔 것처럼 동여진 정벌을 꿈꾸는 거란에게 강동 6주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전략적 기지였기 때문이다. 제작 오디언. 귀주대첩의 명장 강감찬. 제3회 때를 기다리며. (997년)
성종의 뒤를 이어 목종이 18세의 나이로 보위에 오르자 모인 헌의 왕후는 목종의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귀양가 있던 자신의 정부 김치향을 불러들여 섭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목종이 보위에 오른 지 6년이 지나도록 후사가 없자 목종을 폐하고 그들 사이에서 난 자식으로 목종의 뒤를 잇게 할 음모를 꾸민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목종은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에게 서찰을 보내 도움을 청하는데, 과인이 병약하다 하여 김치향의 무리가 감히 보위를 넘보다니 이런 천인 공노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내 강조 장군의 애국 충정을 믿고 간곡히 청하노니 즉각 군사를 일으켜 과인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한편 역적 김치향의 무리를 몰아내고 당숙 우계의 아들 대량군으로 하여 병약한 과인의 뒤를 잇게 하라. 폐하께서 양의를 생각하시더니 얼마나 참담하면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반역의 무리가 왕궁 안에 있으니 장차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인가. 장군님, 폐하께서 승하하셨다는 전갈입니다. 뭐라? 내 조금 전에 폐하의 미수를 받았거늘.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아마도 김치향 일파의 손에 시해를 당하신 듯하옵니다. 감히 폐하를 내 당장에 이 사악한 것들의 목을 칠 것인지. 여봐라, 군사를 일으켜라. 개경으로 갈 것이다. 1003년 분환 강조는 목종의 뜻에 따라 김치향을 몰아내고 대량군을 임금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5,000명의 군사를 일으켜 개경으로 향했다. 그러나 강조는 개경으로 가던 도중 목종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는데, 목종이 시해된 것으로 알고 목종의 뜻을 따라 대량군을 보위에 올리고자 했던 일이 오히려 살아있는 목종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역모가 되었기 때문이다. 폐하께서 살아계신 것은 정녕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나 내 뜻과는 달리 반역자가 되고 말았으니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인가. 한나라에 두 임금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장군,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결심을 하시지요. 지금 폐하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장군, 하늘의 뜻입니다. 이 기회에 김치향 부자와 헌의 왕후를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 고려의 미래 또한 어둡다 할 것입니다. 좋다.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일에 내 무엇을 더 망설이겠는가. 자, 모두들 나를 따르라. 김치향과 헌의 왕후를 처단하고 대량군을 보위에 올리도록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강조는 개경으로 밀고 들어가 목종을 폐하고 대량군을 보위에 올렸다. 백성들은 강조가 김치향 부자를 죽이고 헌의 왕후와 그 일당을 모두 귀양 보낸 일에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죄 없는 목종을 폐위시키고 끝내 시해한 일만큼은 용납하려 들지 않았다. 흉흉한 민심 속에 거란마저 고려를 공격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으니 신하된 자가 임금을 시해한 죄를 벌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였다. 거란이 우리 고려를 칠 준비를 끝냈다니요. 과인이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안 되었거늘. 아직 정치적인 기반도 갖추지 못했는데 내게 무슨 힘이 있어 거란의 그 막강한 군사를 막아낸단 말이오. 아리오키 황송하오나 이제 와서 선왕의 죽음을 캔다는 것은 곧 폐하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겠사옵니까? 신강감차 나루에 옵니다. 거란이 싸움을 걸어오는 목적은 우리 고려 왕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날 우리에게 빼앗겼던 강동 육주를 되찾기 위함일 것이옵니다. 강동 육주를 되찾겠다? 예, 폐하. 하오니 우리도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하루속히 군사를 일으켜야 할 것이옵니다. 폐하, 거란은 감히 우리나라가 넘볼 수 없는 큰 나라이옵니다. 섣불리 군사를 움직였다가 거란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정녕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우선은 거란의 불편한 심기를 누그러뜨려야 할 터이니 외교에 능한 진적과 윤여를 보내 목종 폐위 사건에 대한 양해를 구하심이 옳을 것이옵니다. 거란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강감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종은 서둘러 거란의 사신을 파견하고 예를 다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이미 공격 준비를 끝낸 거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뒤늦게나마 고려가 강동육지를 되찾으려는 거란의 야심을 눈치챘을 때 거란 왕은 이미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다. 993년 1차 침입에 이어 17년 만에 일어난 거란의 2차 침입이었다. 우리 거란은 선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반역의 무리를 응징하러 왔다. 고려 왕은 순순히 나와 무릎을 꿇고 우리 거란국 황제 폐하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라. 또한 반역의 괴수 방조의 목을 베어 높이 매달 것이니 그 자를 당장 압송하도록 하라. 고려의 군사들이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 한다. 물러서지 마라.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 고려를 지키도록 하라. 거란군을 물리쳐라. 싸우다가 죽자. 이겨야 한다. 오랑캐를 무찔러라. 공격하라. 거란의 막강한 군사력도 고려의 거센 항전 앞에서는 무용지물,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홍하진에서는 양규와 이수화가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를 거두었고 통주에서는 강조가 거란군을 대파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던 고려군을 급습하여 강조를 살해한 거란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고려 제2의 도읍인 서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다시 개경으로 기수를 돌렸다. 폐하, 서경을 지키고 있는 강민점 장군이 보낸 급부이옵니다. 그래? 어서 이리. 폐하, 거란의 40만 대군이 이곳 서경을 순식간에 공격한 후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향하고 있사옵니다. 우리 군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 싸우고 있사오나 고려의 명운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사오니 거란군이 개경에 닿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강구하시옵소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40만이나 되는 거란의 군사를 어찌 이길 것이며 무슨 수로 개경을 지킨단 말이오. 폐하, 통주를 지키던 강조 장군까지 거란에게 죽임을 당한 데다가 이제 개경까지 함락될 위험에 빠졌사옵니다. 장차 이 나라의 사직을 보존하려면 더 늦기 전에 항복을 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옵니다. 아니 될 말씀이요. 항복을 한다는 것은 곧 거란의 지배를 받겠다는 뜻인데 오랑캐 밑에서 어떻게 사직을 보존한단 말이오. 적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항복을 하여 일단 위급을 면한 후에 훗날을 기약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거란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지 않소. 무고한 백성이 피를 흘리는 일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소. 아니 되옵니다, 폐하. 거란이 개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홍화진이나 통주, 서경을 공격했으나 끝내 어느 성 하나도 함락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옵니다. 우리의 군사들 역시 용감하게 잘 싸우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항복부터 한단 말이옵니까? 하면 강감찬 대감께서는 거란과 맞서 싸우자 그 말씀이요? 싸우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잠시 나주 땅으로 피신을 하시고 홍화진을 지키고 있는 양규와 이수화 장군으로 하여금 통주의 군사와 합세하여 거란의 뒤를 치게 하시옵소서. 거란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이용해 이쪽에서 협공을 벌여 군사를 수세에 몰아넣은 다음 그들과 단판을 짓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강감찬의 말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양규와 이수와의 후방 공격을 받고 당황한 거란군은 맹렬한 기세로 협공을 펼치는 고려군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거란의 패색이 짙어갈 무렵 때를 기다리던 강감찬은 동상기를 지킬 때 동여진 부락에 진군하였다가 패한 일로 유배를 가했던 하공진을 천거하여 거란의 진영으로 급파했다. 우리 고려의 임금께서는 거란과의 화해를 원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싸움을 중지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거란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 약조하셨습니다. 네, 목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자를 벌하러 왔거늘. 고려의 임금은 대체 어디로 도망을 쳤단 말이냐? 남쪽 땅 나주로 가셨습니다. 나주라? 그토록 쉽게 몸을 피한 걸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인 모양이로구나. 나주 땅이 여기에서 몇 마일이나 되는지 우리 고려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또한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먼 곳입니다. 여러 말 할 거 없다. 고려 임금이 직접 와서 예를 다한 후에 전후 사정을 고하라 전하라. 나주 땅이 워낙 먼 곳이다 보니 지금 파발을 넣어도 가고 오고 한 달은 지체될 것입니다. 강물이 얼어붙은 이 엄동설안에 그 많은 군사들을 고생시킬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 계시면 우리 임금께서 꼭 그리하실 것입니다. 좋다. 대신에 고려 임금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그대가 볼모로 잡혀있겠느냐? 염려 마시오. 내 기꺼이 그렇게 하리다. 1011년 극심한 추위와 연일 전해지는 패전 소식에 사기를 잃고 있던 거란왕은 하공진과의 약조를 구실삼아 회군을 서둘렀다. 강감찬의 전술이 거란의 2차 침입으로부터 고려를 지키는 것이었다. 거란이 물러간 후 고려는 현종의 와병을 핑계로 형부씨랑 진공씨를 보내 입막음을 하는 한편 강동육씨의 반환도 정중하게 거절했다. 강감찬에게는 한림원 학사 승지의 벼슬이 내려졌다. 그의 나이 64세였다. 그대가 이 나라를 살려주었소. 모두들 항복을 주장할 때 호련히 나서서 과인에게 용기를 주고 거란과 끝까지 맞서 싸우게 하였으니 그 공이 참으로 크오.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그대가 있어 든든하오. 앞으로도 항상 변함없이 과인의 눈과 귀를 밝혀주기 바라오. 폐하, 거란이 강동육주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않는 한 언젠가는 또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거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군사력도 길러야 하고 전란의 피해도 복구해야 하고 아직도 할 일이 태산이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가 필요한 때이옵니다. 우선은 거란의 비위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그 사이 나라의 힘을 길러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거란과 거짓으로라도 화친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오. 거란뿐 아니라 우리 고려의 변방을 어지럽히는 오랑캐의 무리가 적지 않사옵니다. 도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옵니다. 강감찬의 예상대로 고려는 또다시 전운에 휩싸이게 된다. 거란이 물러가기도 무섭게 동여진의 전함 100대가 경주를 급습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경상도 일대를 침범해온 것이었다. 거란과의 전투에서 자신감을 얻은 고려군은 동여진의 군사를 가볍게 격퇴해버렸다. 그러나 강감찬의 생각은 달랐다. 폐하, 동여진에 대한 수비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동여진쯤이야 우리 고려의 군사에 비하면 그야말로 도적대에 불과한 무리가 아니오. 만약을 모르는 일이옵니다. 동여진이 거란과 손을 잡고 협공을 펼친다면 우리 고려는 양면 공격을 받아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옵니다. 동여진을 꺾어야 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옵니다.
거란에게 고려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듯이 거란 또한 고려에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거란과 고려 두 나라는 정치적인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끊임없는 견제와 충돌을 계속했다. 당시에는 거란의 야욕이 예리한 발톱을 숨기고 있던 위태로운 시기였으나 강감찬의 예리한 통찰력이 눈부시게 빛을 발하던 시절이기도 했다. 제작 오디언. 귀주대첩의 명장 강감찬. 제4회 귀주대첩의 신화. 거란은 현종의 친조를 독촉하며 끈질기게 시비를 걸어왔다. 하지만 거란의 목적이 군사적인 요새인 강동육지에 있다는 것을 간파한 강감찬은 꾸준히 이들을 설득하는 한편 거란의 3차 침입을 대비해 차근차근 군사력을 길러나갔다. 1013년 강감찬의 벼슬도 종이품 중추원사로 높아졌다. 왕명의 출납과 군사 기밀을 맡아보는 중추원의 최고 자리에 오른 강감찬은 사유재산인 논과 밭 12개를 나라에 바쳤다. 그 땅을 거란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군사들의 유가족에게 나눠주려는 뜻이었다. 대감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이렇듯 재산을 내놓다니요. 폐하, 거란과의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고려의 군사가 부지기수이 없고 그들의 부모, 형제와 처자식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그들의 희생과 슬픔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려 하겠습니까? 옳은 말이요. 내 기꺼이 대감의 뜻을 받으리다. 고맙소, 대감. 앞으로는 과인이 몸소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면서 용감하게 싸운 군사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여러 조정 대신들도 힘을 보태주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 고려를 위한 길이라 그들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도와야 할 것이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강감찬의 솔선수범으로 나라 안에 새 기풍이 일어나고 군사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자 고려 진영은 군사가 되기에 몰려드는 수많은 청년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거란은 끊임없이 강동육지의 반환을 요구하며 전쟁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꾸준히 국경을 위협해왔다. 그러나 서북면 횡령 도통사가 되어 강동육지의 병권을 손에 쥐게 된 70세의 노장 강감찬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거란의 공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번엔 예전과 달리 강동육지의 반환을 강력하게 거절하고 거란의 사신 야율 행평을 억류하지 않았소. 안 그래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란에서 혹여 뒤탈이나 없을지 그게 걱정이오. 거란과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이제 우리 고려의 군사력도 자신할 만한 단계가 되었고 송나라에서 거란의 후방병력을 묶어놓겠다는 언질 또한 얻어두지 않았사옵니까? 이른이 넘은 대감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 같으나 강동육주는 거란이 눈독 들이는 요지 중의 요지이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우리 고려의 땅이기에 하는 말이오. 염려 마시옵소서, 폐하. 신, 죽어서라도 그 땅을 반드시 지킬 것이옵니다. 짐은
대감께서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믿소. 거란의 대대적인 침략에 대비해서 군사 조직을 개편하고 20만 군사를 조성하여 맹훈련을 시키는 한편 무기의 재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진영을 돌며 군사들을 살피고 독려하는 강감찬 덕분에 군사들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고 사기 또한 하늘을 찔렀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1018년 12월 거란의 3차 침입이 시작된 것이다. 소비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이 승리를 장담하며 고려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감찬은 70살의 노구를 이끌고 부원수 강민천과 함께 최전방인 홍하진으로 달려갔다. 지리를 모르고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 거란군을 이기려면 무엇보다 지형을 잘 이용해야 한다. 하오나, 이곳 홍화지는 산이 험하고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이 우거진 데다가 동쪽으로 큰 강이 흐르고 있어 거란과 맞서 싸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거란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니 그 점을 노려야 할 것이다. 삼교천을 이용해서 적을 섬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인지. 폭이 넓긴 하나 보시다시피 물이 얕아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폭이 넓다. 오, 그래. 장군, 인근 고을을 돌아다니며 쇠가죽과 동아줄을 있는 대로 다 모은 후에 쇠가죽을 동아줄로 줄줄이 이어 꿰매도록 하라. 장군님, 쇠가죽을 다 꿰맸습니다. 꿰맨 가죽을 이용해서 삼교천 상류를 막도록 해야. 그리고 나서 정예 군사 12,000명을 뽑아 삼교천 양편 숲속에 매복시킨 뒤에 내 신호를 기다려라. 모든 준비가 끝났다. 마침내 하늘을 가릴 듯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거란의 10만 대군이 홍하진을 향해 진격해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가 홍화진의 마지막 관문인 삼교천이란 말이냐? 일찍이 우리 거란의 왕조차도 이 홍화진을 깨부수지 못한 요새 중에 요새라 들었거늘. 물도 얕고 어째 이상하지 않느냐? 저놈들이 눈치를 채기 전에 유인을 해야 한다. 군사들 모두 함성을 지르며 북을 울리도록 해라. 모두 함성을 지르라! 모두 다 힘껏 북을 쳐라! 아하, 물이 너무 얕으니 우리 거란군이 쉽게 물을 건널까 두려워하여 저렇듯 북을 치며 소리를 질러 겁을 주려는 속셈이로구나. 어림없는 일. 자,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 모두들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너 고려군을 단숨에 쳐부숴라. 거란군이 강 한가운데에 왔다. 나무에 묶어둔 줄을 끊어라. 줄을 끊어라. 이게 뭐야? 기슭으로 피하라. 모두 무기와 말을 버리고 기슭으로 도망쳐라. 달아나는 거란군을 쳐라. 한 놈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베어야 한다. 공격하라. 대승이었다. 강감찬의 기습 공격에 패한 후 가까스로 군사를 수습해 개경으로 진격하려던 소비압은 강감찬의 명을 받은 강민첨에 의해
자주의 내구산에서 또다시 무참하게 격파된다. 소비압은 남은 군사를 수습해 다시 개경으로 향하지만 그 또한 대동강가의 마탄에 이르러 강감찬이 보낸 조원의 군사에 의해 1만여 명의 전사자를 내며 크게 패한다. 산속으로 도망쳤던 소비압은 남은 군사 6만여 명을 이끌고 다시 한번 개경으로의 무리한 진군을 감행한다. 자, 드디어 개경 땅이다. 포기하긴 아직 일러. 공격은 내일이다. 오늘은 민가를 뒤져서 배불리 먹고 푹 쉬도록 한다. 장군님, 마을의 집이란 집은 모두 텅텅 비고 쌀 한 톨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라? 이런, 이것 또한 강감찬의 계략이란 말인가? 장군, 다녀왔습니다. 그래. 개경은 어떻더냐? 개경은 아주 튼튼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성안이 대낮처럼 밝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성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분하다. 내 개경을 점령하고 고려 임금을 손아귀에 넣어 그동안의 패배를 만회하려 하였거늘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분하지만 개경을 포기하는 수밖에.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서 거짓 화의를 제의해야겠다. 그러나 강감찬은 속지 않았다. 퇴로를 찾던 거란군은 강감찬의 명을 받고 곳곳에 숨어있던 고려군의 습격을 받아 속속 섬멸을 당했다. 때는 현종 10년 1019년 2월이었다. 거란군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러나 용서는 없다. 이번 기회에 거란군을 깡그리 전멸시켜 두 번 다시 우리 고려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제 전의를 상실한 거란의 주력 부대만 처치하면 전쟁은 우리의 승리가 된다. 자, 이제 우리는 귀주로 간다. 용맹한 고려의 군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귀주로 가자. 거려와의 전투에서 10만에 가까운 거란의 군사를 잃었다. 나 또한 더는 물러서지 않을 터. 어둠을 틈타 고려를 급습하려던 차에 때 아닌 겨울비까지 내려주다니 이거야말로 하늘이 도우신 것. 공격하라, 거란의 군사들이여. 귀주성을 총공격하라. 고려의 용사들이여, 나라의 흥망이 그대들에게 달려있다. 자, 모두 용기를 내어 브라케를 섬멸하라. 거란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패배였다. 싸움에서 살아남은 거란군은 수천에 지나지 않았고 생포한 거란군과 노획한 말, 낙타, 갑옷과 투구, 병기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전투가 바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순신의 한산대첩과 더불어 3대 대첩으로 일컬어지는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그 패배 이후 거란군은 두 번 다시 고려 땅을 넘보지 못했다. 1019년의 일이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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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란은 우리 고려와 국교를 회복하는 대신 고려 임금의 친조와 강동 육지의 반환을 두 번 다시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거란은 우리 고려와 수교함에 있어 사신왕래는 물론이고 두 나라의 무역을 통해 긴밀한 우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맙소 장군.
이젠 우리 고려가 더 이상 거란과의 전쟁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소. 자나오, 자, 함께 축배를 드십시다. 폐하, 아뢰옵게 황공하오나. 소신, 이제 나이가 많아 감히 사직을 청하오니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될 말씀이오. 그대 같은 사람이 과인의 곁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과인은 누굴 믿고 의지한단 말이오. 과인이 이렇게 부탁하리다.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좋으니 부디 조정에 나와 나란 일을 살펴주시오. 현종의 두터운 신임 덕분에 강감찬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외성의 축조를 건의하는 등 정사에 깊이 관여한다. 강감찬의 뛰어난 전술로 거란의 10만 대군을 격파한 고려가 정치적인 안정 속에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던 1031년 5월, 강감찬의 능력을 높이 인정하고 누구보다도 그를 신임했던 현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로부터 석 달 후 강감찬 또한 84세의 나이로 그 뒤를 따른다. 현종은 눈을 감기 전에 강감찬을 계부 의동 3사 최충 현모 안국봉산 공신에 칭하고 득진 검교태사 시중 벼슬과 선수군 개국 후의 자기와 시급 1,000호를 하사했고, 그의 뒤를 이은 덕종은 강감찬이 세상을 떠나자 사흘 동안 조회를 중지하고 인헌이라는 시호를 내려 강감찬의 공을 높이 기렸다. 그것은 큰 나라 거란을 무릎 꿇게 한 키 작은 거인 강감찬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자 그가 이루어낸 귀주대첩의 신화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기도 했다. 출연 김수중, 방성준, 창호비, 윤세웅, 박종희, 최정우, 이지연. 극본 이옥경, 사운드 디자인 오연아, 연출 전소라, 제작 오디언.